뉴스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앞서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4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인 가운데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팔았었죠. 프로그램 쪽에서도 1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가 기록됐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가량 내리면서 1920선 붕괴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르던 코스닥 지수 역시 11거래일 만에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국내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장중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소송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센투자플러스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추가적인 궁금증 남기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월요일 장 매수 괜찮을까요? 이런 의견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예,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봅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현대증권에서는 한화입니다. 자체 사업과 연결 자회사의 성장은 유효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 내수였던 화약 사업의 경우 현지 플랜트를 건설하여 기술 이전 및 직수출 등 수출 주도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화약에서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몽골, 베트남 등 거점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사능 첨무산업 및 차기 다른 사업 수주로 실적 가시성이 높고 이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위 사업과 화약 부문의 장기 성장 전망은 매우 밝아 보입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연 15% 이상의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차기 다련장에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2014년에도 20%대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건설은 현재 11조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 비중 축소 및 플랜트 비중 확대로 공정 다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PF 규모가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2,300억 원 PF 대출은 대전 노후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김포 풍무는 5,350억 원의 가장 큰 PF로 남아있으나 대출 기간의 만기가 2013년 6월로 아직까지 충분히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라크 신도시 국민주택사업의 경우 국내와 같은 선분양 방식으로 현금으로 측면에서 유지하고 아직까지는 선수금 미입금으로 착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라크 발주처인 NIC에서 주택 분양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일 뿐 공사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라에너지는 하나그룹의 태양광 발전소 진출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하나와 하나케미칼이 각각 40% 그리고 김승현 회장의 자녀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하나 LNC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기저발전으로서의 전기 판매처만 정해지면 안정적인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체결한 100마가와트 발전소 건설에 3천억 원이 필요한데 70% 정도의 자금은 PF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시황이 나빠질 때 하나 주가는 하나케미칼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보였지만 이번 하나의 태양광 발전소 진출은 이러한 리스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부증권에서 두산중공업입니다. 재탕에 놀라지 말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한수원 원전 건설 취소와 지연은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리스크가 부각되면 주가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준공하려고 계획했던 원자력 발전소 10개에 대한 건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3월 일본의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여파로 이미 인허가 지연 등이 나타났던 것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민자 부문에서도 원전 사업을 신청한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16기 추가 원전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신울진 3, 4호기가 19에서 23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수원은 최근 마감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의향서가
의향서로 삼척과 영덕 등 신규 부지에 12기의 원전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이 민간기업으로 강원도 삼척에 원자력 설비 2기의 건립 의향서를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출한 점도 원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내 발전소의 최대 수혜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인허가 지연은 이미 나타난 내용이고 비상이 걸린 국내 전력 수급에서 원전 추가 건설은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올해 말 윤곽이 드러날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은 친환경 화력 발전의 건립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두 발전 설비 형태 모두 주기계에 있어 두산중공업 최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투자증권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유기적 성장만으로도 이익 창출력이 레벨업이 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드랍 기여도가 큰 하이엔드 중국인 VIP 고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드랍 성장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VIP 드랍은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5.2% 증가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잠재 VIP 고객인 중국인 H&WI 순금융자산 1,000만 위안 이상인 H&WI 고객 109만 명 중 35%가 현재 주요 모객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심양 등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지역 H&WI 대비 파라다이스의 중국인 VIP 고객 비중은 7.7%로 지난 2년간 0.8% 증가하며 중국인 VIP 고객은 동기간 29.5%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내 워커힐 영업장 확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업장 면적은 기존 대비 100%, 테이블 수는 40에서 5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라다이스는 영업장 임차료에 대해 호텔과 협의 중인데 면적 100% 증가에 따른 임차료 상승률은 80에서 130%로 예상됩니다. 보수적으로 테이블 수 40% 증설, 임차료 110% 상승을 가정해도 2013년 EPS는 KB투자증권의 기존 추정치 대비 32.8% 그리고 전년도 예상치 대비 61%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한정된 캐파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일본인 및 기타 VIP 고객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한화, 두산중공업, 파라다이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에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겁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들 다 잘 상담 받으시고요. 편안하게 주말을 맞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받으면서 첫 번째 전화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응요. 태웅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9,100원에 비중 20%요. 19,100원에 20%요? 예, 예. 지금 19,000원보다 한 50원 정도 빠져있는 가격대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아마 최근에 매수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지금 전망이 좀 좋은지요? 그게 예.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투자는 좀 길게 하실 생각이시고요. 예, 예, 지금 태웅의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튼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정수창 전문가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예,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예. 조선 기자재들은 대부분 좋지가 않는데요. 옛날에 그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한때는 제가 뭐 투자 수익이 한 뭐 200%도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리엔탈 정권 같은 거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뭐 법정 관리를 한다니 뭐 자꾸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예. 태용도 이제 조선 기자재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저가인 거는 사실이에요. 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업황 자체는 좋지가 않죠. 지금 뭐 조선업체의 수주가 지금 대형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대형업체들이 수주가 어렵고 이제는 대형업체마저도 저가 수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장률이 3% 미만이고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유럽에 지금 뭐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뿐이 아니라 그 기타 국가들도 지금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발주량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와도 단기적인 반등이다. 자율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정별 종목이라고 하나요?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그 전략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태용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돼 있죠. 2분기에도 한 30% 정도 감소돼 있고. 예, 그래서 업황이 좋지 않은데 굳이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는 저평가 있는 종목을 달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회사 가치를 봤을 때는 4만 원에서 지금 이 정도면은 반토막이 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저 보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한 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혹시 너무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올릴 수 있어서 그 정도는 혹시 보지 않을까. 2만 2, 3천 원 좀 볼 수 있고요. 그 정도 되면은 만약에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장기적인 전망은 별로 좋지는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궁금하시다고 하는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수익은 좀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용 전화 연결부터 해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0648님께서 삼성 SDI 문의하셨는데 사신 가격이 14만 8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십니다. 들고 가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부터 알아보시면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어느 전년 동기보다 좋게 나왔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낮게 나왔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뭐 최근에 단가 압력이 좀 있었죠. 단가 압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단가 압력이 있냐고 보시면 일단 애플이 최대 고객사인데요. 애플에서의 단가 압력이 조금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쉬라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 메이커인데요.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지금 삼성과 이제 삼성 SDI와 거래를 이제 결별을 선언을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하락 압력이 조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지만 뭐 지금 다시금 PDP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는 없습니다. 삼성 SDI가 절대적인 강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우상향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갭이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를 올리려고 노력은 시도했지만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형태죠. 하지만 지지점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향후에 주가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권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형태.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14만 4천 원대를 방어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4만 원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혹시나 14만 원을 깨진다면 그때는 약간은 비중 축소를 조금 권해드리고 대신에 상방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는 다시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월요일날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현대위아 지금 풀어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16만 1천 원이시고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시는데요. 49%라고 적으셨고요. 현대위아 지금 풀어드릴 텐데 장중에 마이너스 수익이 나다가도 막판에 좀 올려주고 현대위아는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예. 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성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분기에 약간 이제 매출이 감소됐던 거는 이제 그 엔진 부분에서 상용 엔진에서 좀 매출 감소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3분기에서는 이제 중국에 감마 엔진을 좀 수출을 한다면은 앞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배가 된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3개월 동안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4월 달에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왔죠. 13만 천 원에서 한 17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박스권에서 17만 원과 한 15만 원 사이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 압력보다는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수익성이 제고된다는 이 기대감 이런 걸 봤을 때는 3분기 정도는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는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8만 이상을 좀 상회하지 않을까. 이게 많이 높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는 그냥 좀 더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설정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봅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한진해운을 며칠 전에 14,850원에 15%를 샀거든요. 예, 근데 사고 나서 조금 그냥 저기만 하더니 자꾸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갖고 예. 조금 걱정스러워갖고요. 아, 그래서 전화 주셨어요? 네, 최근에 네. 한진해운을 14,85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예, 비중 15%라고 하셨고요. 네네. 근데 제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조금 수익 내고 나오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돼갖고요. 아, 예. 단기로 보셨군요. 네네. 단기로요. 예,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셨었어요? 전 그냥 15,550원까지 조금 생각했거든요. 주스를 조금 많이 됐어요. 아, 예. 바로 전 고점 정도까지만 수익 네네. 보고 나오려고 하셨는데 지금 네네. 주가가 한 나흘 정도 계속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한진해운 이상로 전문위원께 지금 바로 네, 상담 제가요.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님한테 지난번에 뭐 종목을 상담 받아갖고요. 너무 잘 대응했어요. 아우, 그래, 예. 감사하다. MLS요. 제가 상담을 아, 예, 받아갖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꿀탕을 했다가 전문가님 조언 대로 상담해 주신 대로 해갖고 대응을 잘해갖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한진해운 역시 최선을 네. 다해서 봐주실 겁니다. 들어보시고요. 네, 예,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일단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업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진해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래도 주가가 선방하고 있느냐 보시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나고 보시면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운임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운임비를 인상을 시키면서 마진 자체가 많이 남았다가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 추이를 지금 다시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크게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대부분의 거래량 자체가 하단에 다 몰려 있는 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대부분 가격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17,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아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매집했던 구간이 얼마 정도 구간이냐면 11,000원에서 12,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시키기에는 계속적으로 하단에서 물량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단타성 종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루에 변동폭을 좀 보시면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보시면 4%에서 3% 정도 주가 추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저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날 곧장 또 뭐 맨 하단에서 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있다면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리스크로 조금 여겨질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찬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시더라도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고 상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주가 추이를 지금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13,000 하단으로 13,000원까지는 손절 라인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라면 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상단 같은 경우에는 16,000원까지도 가능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지금 자리에서 파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하단으로는 13,000원, 그리고 상단으로는 16,000원까지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정보 보겠습니다. 신화인터텍 들어왔죠. 3015님께서 4,325원에 10% 상담해달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예. 그 신화인터텍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신 금액에서는 뭐 약간 빠졌네요. 약간 빠졌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LCD TV나 이런 거는 사실은 수요는 좀 약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LED TV는 좀 수요 증대도 있어도 LCD TV는 좀 수요가 감소돼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신화인터텍은 이제 광화 필름 같은 것이 수요가 아무래도 많이 확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오성 LST가 이제 대주주가 있는데, 그 대주주하고 그 발행 관리에 있는 CB 발행 물량이 있어서 이게 해서 회사의 내용이 좋지 않은가에는 혹간의 의혹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물을 많이 불러들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 저점을 찍고 3,700원 이하로는 내려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올랐는데요. 다시 조금 약간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숨고를 가고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적극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시면은 아마 한 5,000원 이상은 보지 않을까. 많이 본다면 한 5,500원까지도 지금 굉장히 매수 타임으로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분기서부터는 상당히 수익성이나 더 이런 것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기 보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포스코를 어제 팔 걸 잘못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8466님께서 포스코 사신 가격이요. 35만 6,900원이시고요. 지금 14% 들고 계십니다. 분석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월요일이라도 당장 팔아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이익 구간이죠. 예.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월요일보다는 한 텀이 조금 더 넘어가면 다시금 가격대가 20에서 위에까지 38만 원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가장 걱정되는 게 한 군데가 있죠. 지금 중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격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또한 지금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올랐는 이유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뭐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될 때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밑에 하단에 지금 보이는 37만 원 자리까지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매를 조금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37만 원까지 버텨주는 걸 보시고요. 만약에 37만 원 하단이 붕괴가 된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반등을 받고 올라간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37만 원 하단에 손절감을 조금 지켜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7만 원에 팔아도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 됐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루멘스 7,300원에 30분. 루멘스 7,300원에 30%요. 네. 사신 지가 조금 되셨네요. 예, 거래한 지가 꽤 됐는데, 예, 제가 장중 대응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예. 루멘스 거래하면서 뭐, 업황이나 그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단적으로 정강 후양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장 대응이 안 돼서, 예, 목표가를 이제 9,000원을 잡고 가긴 하는데, 예. 끊어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지금 목표가 한 9,000원 정도 보신다고요? 예, 예. 언제쯤 사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예, 예, 뭐 기간은 너무 짧게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길게 보시는데 업황이 문제겠죠. 또 수급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럼 이 종목 길게 들고 가면 9,000원 갈 수 있을지 그거 봐드리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예, 장중 대응은 좀 힘드시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길게 끌고 가도 좀 될 종목 같아요. 예. 좀 이제 그동안에 매수하셔가지고, 사실은 많이 하락해가지고 고생하셨죠. 예,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5천원까지 한번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에 따라서 주식은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이 수익이 나는 그 근본 원인은 재료라는 게 필요하죠. 재료. 회사의 내부의 어떤 그 실정이라든가 이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주냐 안 사주냐 기관이나 개인이 그 수요가 있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좀 수요가 좀 좋지 않았었어요. 수급상이. 그리고 이제 LED 이런 사항은 이제 공급이 많이 확대되면서 수요 기반이 좀 많이 무너져서 그동안에 이제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다시 수급이 좋아져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죠. 5,000원에서는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아직도 떨어진 상태지만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간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바로 오르기보다는. 하지만은 일단은 글쎄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저도 그 정도로 보는데 9,0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루멘스 자체는 상당히 뭐 영업이익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그 애널리스트의 예측보다는 많이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LED라는 걸 정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국에 대한 수요에도 부응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루멘스 자체는 일단은 상방용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8,000원이 갈지 9,000원이 갈지는 그거는 그때 상황 보고 매물이나 수급에 그걸 보고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보유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주가가 8,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지금 이제 또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동성화학입니다. 3387님께서 동성화학을 13,500원에 들고 계시다고요. 20% 들고 있는데요.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실적은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지금 시청자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에도 동성화학 제품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뭐 지금 나이키라든지 리복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데 피혁 제품 자체를 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회사의 매출 구조는 탄탄합니다. 탄탄한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대신에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차트적으로 잠시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들고 계시는 것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부러 뭐 이렇게 배출을 안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차트상에서도 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신에 쉽게 들지는 않죠. 그만큼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은 거래량 자체가 마르기를 조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기업 실적을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냥 보유로 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실적 같은 경우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손절가만 좀 정해드린다면요. 하단에 12,000원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에 12,000원 깨지면 하방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대신 상방으로는 상당히 많이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큰 시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효신 소재 봐드릴 텐데요. 오늘 6% 급등 마감해서 이분께서는 하루 만에 수익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사신 가격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효신 소재 2,050원에 구매를 매수를 하셨고요. 90%나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적으셨는데요. 예. 예. 2,050원은 사실은 오늘 종가에 사셨나 봐요. 오늘 2,075원이니까요. 예, 고근처 사신 것 같죠? 2,050원은.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6% 올라와서도 종가 부분에 사셨고 아니면 며칠 전에 사셨던가요? 예. 근데 대유신 소재는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종가에서 사시다 하더라도요. 근데 대유신 소재 자체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그 원가 부담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익금 같은 것이 조금 있죠. 예, 그래서 차익금이 좀 증가되는 편이고 8월 달에 한 350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주 청약률이 한 92%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8월 달에 성공적으로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 자금이 상당히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호재라면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현재 회사의 뭐 경영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박근혜 씨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가는 형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추가 상승 여지가 있고 경영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차 목표가 한 2,500원 전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 20% 이상은 추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한 2,5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유 있게 좀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볼 종목 또 문제 종목 중에서 YG1입니다. YG1을 11,550원에 사셨고요. 비중 40%신데요. 6474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좀 예. 홀딩 하시는 관점을 접근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G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업종이죠. 기계업종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그만큼적인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래서 어디서 국내 1위냐면 절삭 공구라고 하죠. 우리가 깎는 공구를 뭐 매출처로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안정된 실적을 조금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기관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안 좋아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를 하방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엿볼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홀딩을 좀 하시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밑에 거래량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올라가면서 다시 거래량이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그만큼 변동성도 생기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다시 그 매집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팔면 배가 아픈 자리라고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어디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일단 상방에 지금 12,0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 보이는데 13,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올라올 때 보시면 언덕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언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언덕, 그리고 세 번째 언덕, 네 번째 언덕까지 있었는데 대신에 하락할 때 보시면 한 번에 그냥 그런 반등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차트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에 반등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상당히 큰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중외제약인데요. 0898님께서 13,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30%를 들고 계십니다. 전북 진안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정수찬 전문가님, 이 가격대면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좀 잘못된 걸까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한 달 반에 그런 가격이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한 달 반. 중외신약이라고 6월 20일 날 예. JW 중외제약이 중외제약이죠? 중외제약이겠어요? 예. JW 중외제약. 예. 13,900원이요. JW 중외신약 아니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JW 네. 중외제약인 것 같습니다. 예.
JW 중의제약 같으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JW 중의제약이 이제 JW 중의제약이 JW 중의신약하고 이제 관계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JW 중의제약인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눈에 좋은 뭐 루테인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제약군은 사실은 약가 인하에 조금은 일단은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출의 영향을 받았는데 매출의 감소는 한 10% 내외인데 영업이익은 한 절반 정도 많이 줄었죠. 50% 감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군은 그동안에 최근에 약가 인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 압력을 계속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기가 악화되면서 이런 거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 종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제약군이 조금은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제약군은 9월 달부터는 조금 뭐 매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수급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신 것이 많이 JW 중의제약 같으면은 13,9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13,700원. 요 얼마 안 남았죠. 요게 이제 저기까지 11,6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약가 인하라든가 그래서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하락 압력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한 13,700원 되는데요. 조금 유념할 것은 혹시 이제 JW 중에 신약을 사셨다 그러면은 중해제약은 13,700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올라갈 자리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팔아야 되고요. 근데 JW 중해 신약은 다릅니다. 같은 관계사인데 이건 탄력이 원래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꼭 영업 실적보다도 바이오 신약 같은 거는 일단 현재의 영업 실적은 안 좋아도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JW 중해 신약은 지금 7,830원인데 요거 중해제약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중해신약으로 교체하기를 권합니다. 예. 그래서 중해신약은요 많이 갈 수 있어요. 한 10,000원대까지도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중해제약은 기본적으로 조금 탄력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중해신약 같으면은 많이 갈 수 있는데 같은 금액이면은 같은 계열사인데 중해신약은 9월 중순까지 들고 가셔도 좋은 무방한 종목이고 마침 나와서요. 지금은 잘 갈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중에 신약과 제약을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제약보다는 신약 쪽이 수익률 측면에서 좀 낮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볼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를 74,400원에 잘 잡으셨습니다. 비중이 50%신데 주가가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고요. 오늘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3376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 이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을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수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수가 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 한번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기아차의 매출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거는 유럽의 승패가 좀 달려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어떤 차가 많이 팔리냐면 모닝하고 소울이란 차, 그래서 소형차 위주로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기아차의 주가 추이를 조금 상승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75,000원에서 77,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박스권 상태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량 털기도 조금 가능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절반은 이익 실현하고 절반은 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추천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단을 한번 보신다면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7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앞에서 갭이 일어나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74,000원 정도를 보시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80,000원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8412님께서 보내주신 한국화본 봐드리겠습니다. 한국화본은 5,910원에 매수가 됐고요. 20%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잘한 건지 알고 싶다고요.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 한국화본은 회사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수급 자체 그것만 상당히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점이 한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5,000원에서 지금 거의 6,000원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투자자분이 5,900원에 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조금 저항이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못 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보대요. 5,900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진짜.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것이 뭐 물경 370%가 더 증가되는 상당히 그 획기적인 그 회사이죠. 또 더군다나 한국화버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그 비중이 거의 한 45%에 가까웠는데 최근에 이제 대지진에 이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그 매력을 소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최근에 들어가서는 세일 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발에서 채취하는 가스 같은 것이 이제는 그 매장량이 미국이 상당히 풍부한데다가 그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상당히 대체 에너지에서 그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화버는 그 LNG에 관계되는 것이 일본에서 그 대체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화버니로 봤을 때는 대일본 수출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반기에서는 지금의 이익이 그 어닝 서프라이즈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반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는 5,910원이 오히려 맞는 자리라서 내려올 자리긴 합니다만은 여기를 잘 보고 5,900원을 약간 오히려 여기서 맞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든 5,900원을 오히려 상회할 때 6,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1차 목표가 와서 여기서는 저항을 받는 자리니까 조금 주춤하거나 횡보하거나 여기서 약간 다시 내려올 자리가 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 붙일 때는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또 목표가 높게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화본이었고요. 이번에 평화산업 보겠습니다. 평화산업 매수가가 1,925원 10% 목표가 알고 싶다고 1339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네, 평화산업은 일단은 뭐 자동차용 관련된 호수 부품이나 아니면 냉각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신규 매출처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평화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요. 단가 자체가 지금 1,925원인데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아무리 주가 추이가 좋더라도 일단은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평소 때 거래량 안 나올 때를 보면 6만 주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2천만 원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가 쉽게 흔들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매매를 하실 때는요. 호가창이 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 놓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는 형상인데 그만큼 흔들기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겠고 대신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한번 보유를 하시면서 대신 하방으로 생각하셔야 될 가격대까지는요. 한 1,7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방 자체는 지금 시청자분이 사셨던 1,950원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하단으로 재정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1,700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대신 상방으로 간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2,200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시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2,6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평화산업 같은 종목은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좀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3644님께서 한국철강 문의하셨는데 27,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십니다. 지금 수익권 내에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고 큰 힘이 되신다고 하네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요. 지금도 이제 한국철강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요. 지금이 말씀하시는 거 38,000원이 1차로는 조금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거든요. 한국철강은 그 자회사의 그 태양광 관련 부분을
해소했어요. 그래서 적자 부담이 태양광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그 수요가 약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해소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해졌고요. 앞으로도 뭐 3분기에 실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이렇게 기대된다고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최저가가 거의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서 거의 5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저항이 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게 만약에 숨고르기를 한다면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옆으로 횡보하든가 조금 더 내려오든가 물량이 원래 없어서 단기간에 조금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조금 길게 볼 때는 저는 요 2차 목표가인 한 37,000원 정도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가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면은 37,000원 정도까지는 한국철강은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37,000원이 목표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이번에 또 종목 하나 볼 텐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와 있군요. 23,800원에 50%십니다. 봐주십시오. 예.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17,000원대부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그때는 강력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2주 사이에 지금 22,35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무조건 홀딩이고요. 대신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2만 원 밑으로는 좋은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뭐 22,350원 부근에서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눌림목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눌릴 수 있는데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중국 모멘텀에 어느 정도 기대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보시면 네트워크 지가가 폐합이 됐죠.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지금 60%에서 70%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매출과도 연결되는 실적이고요. 그래서 중국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만 원 밑으로는 강력히 사야 될 자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심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부자TV 정수창 전문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